네, 안녕하세요. 저희 32차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상황 속에 컨벤션 뷰로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 코로나 이후 그때의 컨벤션 뷰로의 역할, 도시 마케팅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세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가나다 순으로 우리 경기관광공사의 강동환 단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관광부사 강동환입니다. 직접 만나 뵙고 대면으로 포럼을 열어야 되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뵐 수밖에 없는 점 참 안타깝긴 합니다만 뭐 최대로 좋은 말씀 있으면 말씀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구 컨벤션 뷰로의 김성태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의 김성태입니다. 하여튼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변화들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컨벤션 뷰로도 역할 변화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의견들 많이 경청하고 저희 입장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컨벤션 뷰로의 조진은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 컨벤션 뷰로 조진훈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런 온라인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콘텐츠들이 유튜브 같은 데 많이 공유돼서 어쩌면 마이스라는 산업 자체가 일반인들한테 확산될 수 있는 기회가 또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 듣고 많이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분 되게 사실은 마이스 산업에 되게 오랫동안 전문가로서 활동하신 분들이세요. 사실 우리가 컨벤션 뷰로라는 조직이라든지 팀이라든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라 그러지? 약간 터줏대감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되게 계속 꾸준하게 이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신데 아마 누구보다도 전 세계 마이스 산업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 세 분이 잘 아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혹시 마이스 산업의 트렌드가 실제 업을 하면서 생각해 보시니까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바뀌는 형태가 있다, 바뀌는 방향성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강 단장님부터 먼저 제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여기 계신 우리 전문가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저는 이제 그 MIC 중에 좀 인센티브 쪽을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지금 중국 현재, 그러니까 우리 옛날로 따지면 대규모 10,000명 이상, 5,000명 이상의 그 인센티브 단체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 그다음에 비행기로 한 3시간 거리 정도 되는 그런 데다 좀 조사를 해봤더니 기본적으로 이제는 인센티브에서 10,000명, 5,000명짜리 그 중국, 특히 중국 쪽에 중화권 쪽에 몰렸던 거는 다 국내 수요로 바뀐다는 게 거의 전반적인 예측입니다. 중국 국내로 바뀌고요. 그것마저도 굉장히 숫자를 줄여서 최소 1,000명단 이상 넘어가는 국내 수요는 중국에서도 수요는 당분간 최소 1, 2년간은 없을 거라는 게 그 중국 현지에 계신 인센티브 쪽에 계신 분들의 그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또 하나가 거기서 시사점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서 인센티브가 기존까지는 한국에 대한 수요가 배로 올 수도 있고 비행기로도 올 수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중국 자체가 외국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코로나 종주국이라는 어떤 이미지나 이런 이기 때문에 정부 자체에서도 안 보내겠다는 게 거의 중론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는 일반 회사에서 가는 것들은 그게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한 300명, 100명 이상 단위의 30명, 20명 이렇게 여러 번 나눠서 들어오는 수요는 그전만큼은 아니지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소규모로 들고요. 해서. 네, 소규모고 아주 편수를 많이 나눌 거라는 게 대부분의 예측이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시장으로 베트남이 최근 한 2, 3년 동안 정말 많이 신장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한류의 이미지도 있고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었는데 베트남 시장은 오히려 더 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베트남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해외 나가는 거에 대한 상당한 좀 거리감을 둘 것 같다는 게 가장 큰 예측이 돼서요. 현재 상태로 인센티브 시장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어렵다. 네, 굉장히 쉽지 않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먼저 그렇게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태 국장님 어떻게 네네. 보시나요?
이거 뭐 인센티브에 국한되지 않으셔도 예, 돼요. 예, 예. 네네네. 그 방금 강동원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른 분야들도 일단 참가자 규모 축소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좀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센티브 건수도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은 대구 쪽은 인센티브 쪽은 많이 집중을 안 하고 관광 재단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력을 하고 있고, 그 나머지 분야에 있어서도 그 개최 건수는 계속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수준이 조금 비슷할 것 같아요. 작년에 저희가 한 17건 정도를 개최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올해 저희 목표는 한 30건 정도를 유치도 하고 개최도 이렇게 하는 게 목표긴 한데 그게 어떻게 될지 약간 좀 불투명하고요. 이게 이제 정상화가 되려 그러면 뭐 백신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올해 하반기부터 조금 한국에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그 전망도 있으시지만, 그렇게 정상화가 되더라도 유치 쪽은 이게 몇 년에 걸려서 이렇게 몇 년 후에 거를 유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한 3, 4년은 정상화가 되려면 더 걸린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전에 그렇지만 하여튼 하나하나 행사 개최가 될 때 최선을 다해서 가치를 높이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지난번에 작년에 이렇게 보니까 이카 총회에서 가오슝 프로토콜이라고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크게 4가지 축을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데, 그게 이제 뭐 참가자들의 가치 증대, 그 다음에 디지털 재편성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공유,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공유라든지, 그 다음에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들에 대한 변화들, 뭐 이런 거를 크게 한 4가지 프레임으로 꼽으셨던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도 굉장히 좀 공감을 하고요. 어제도 저희가 이제 피쇼 분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 여기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조진은 팀장님 마지막으로. 네, 일단 세계 시장 동향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세계 시장 동향은 윤은주 교수님이 발행하시는 마이스 인사이트를 보고 오히려 참고를 하는 입장이라 네. 제가 감히 어우, 무슨 말씀을 드리기가 좀 네. 어려운데, 네. 일단 김성태 국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거의 모든 보고서나 전문가들이 예측이 가오슝 프로토콜이랑 대동소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래도 관광이나 마이스 자체가 세계 그 경제 동향이랑 맞물려서 움직이는 부분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거를 좀 보면 리포트를 도해서 이렇게 낸 거를 좀 봤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경제 예상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더라고요. IMF 같은 경우에는 5.2% 상승을 할 거다. 그리고 OECD 같은 경우에는 5.5% 정도 경기가 회복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또 제주도는 좀 사정이 다른 게, 제주도는 1차 산업과 3차 산업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 경기 회복 여력이 부족해서 제주도는 조금 더 타격이 클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무비자가 어떻게 보면 중국 쪽 맞아요. 인센티브 투어 시장이나 국제회의를 유치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전략이고 저희들의 무기였는데, 이것들을 좀 저희들이 지금 잃어버린 상황이라, 일단은 올해도 저희들이 전체적인 그 입도 시장을 봤을 때 33% 이상은 감소가 될 것이다라는 좀 예측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경기가 괜찮아지고 백신이 보급되면서 전반적으로 회복될 거라는 예측은 전 세계나 우리나라나 제주도나 다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조금 더 세분화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좀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게 맞다 해서 제주도에서 행사를 하셨던 학협회 관계자분들 100분을 대상으로 좀 이렇게 조사를 실행을 했는데, 일단은 먼저 말씀을 해주시는 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마이스 시장, 학협회 회의 시장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조사였었어요. 근데 89%가 하이브리드로 가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저희들이 키워드가 이제는
그 미팅 테크놀로지가 커지겠구나, 중요시 되겠구나라고 봤는데, 또 그러면 어떤 미팅 테크놀로지를 이용을 하시겠냐라고 물어보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막 되게 고도의 기술, 뭐 증강 가상현실, 막 온라인 등록식 이런 거에 대한 수요는 크지가 않고 화상 회의 시스템, 그냥 온라인 등록 플랫폼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거의 90%. 그러니까 굉장히 고도화된 기술보다는 화상 회의를 잘 할 수 있는 이 기본에 충실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IT 쪽으로 많이 의존을 하기보다는 PCO가 얼마든지 역량을 갖춰 나가서 화상 회의도 이 우리 전통적인 마이스 산업군의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시장을 끌고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고요. 그리고 89%가 하이브리드 회의를 할 거라는 거는 참가자의 반 이상은 오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도시 마케팅을 하는 기구의 측면에서는 대면 미팅, 즉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 도시를 찾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다른 챌린지가 생겼다. 이제는 그전에는 도시 간의 비딩이나 국가 간의 비딩에 대한 챌린지였는데 이제는 유치를 한 다음에도 이 하이브리드 미팅에서 이 온라인으로 회의를 참석하는 비율을 줄이고 오프라인으로 오게 하는 비중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라는 제2의 챌린지가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시야를 가져야 된다라는 이런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지역에서 마이스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그 지금 주신 조 팀장님 주신 이야기처럼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전시산업 전망을 이야기하면서 엑스포럼의 신현대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시회에도 온라인 뭐 디지털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오는데 CES를 봐도 그렇고 결국은 본질에 충실한 게 지금 가장 네. 중요한 이슈인 것 같다. 그래서 뭔가 막 네. 화려하게 3D로 해갖고 막 현란한 이 기술력이 아니라 결국은 전시회는 전시회로서의 마켓의 기능을 수행해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중요한 것처럼 회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막 홀로그램으로 나타나고 AR, VR로 보여준다라기보다는 진짜 회의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그런 내용 제가 그 얼마 전에 이제 PCMA 컨베닝 리더스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를 보면서 이제 조금 느꼈던 게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하이브리드로 행사가 진행이 됐었고 싱가포르하고 여러 지역을 이렇게 혼합해서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은 컨텐츠를 엄청나게 준비를 했고 컨텐츠가 엄청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안에서의 정확한 전달과 함께 이 참가자들이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조금씩 모여 갖고서 행사를 좀 참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조진우 팀장님이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하이브리드 상황에 참가자를 어떻게 실제로 오프라인상에 모을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컨벤션 뷰로한테 주어져 있는 이제 숙제인 것 네. 같아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행사를 홍보를 해서 어떻게 더 많은 참가자의 단순 유치뿐만 아니라 실제 오프라인 참가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뷰로의 어떤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뷰로의 앞으로의 코로나 상황 이후에 있어서의 뷰로는 어떤 형태로 역할이 변화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근데 이거는 이번에는 좀 그러면 거꾸로 다시 김성태 국장님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지금 하여튼 올해 네. 이제 대구 쪽에서 저희 그 컨벤션 뷰로가 좀 집중적으로 좀 준비하고 있는 그런 그 사업들은 크게 봐서는 그 한 두 가지 정도 사업이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그 온라인 쪽에 종합적인 하여튼 경쟁력 시스템 그 시스템적인 하여튼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온라인 시스템 경쟁력이라고 하면은 뭐 플랫폼 대구만의 어떤 플랫폼을 구축한다든지 그다음에 이거를 송출하고 편집하고 이런 서비스들을 어떻게 이제 저렴하면서도 내지는 뭐 제일 좋은 거는 무상으로 뭘 해준다든지 거기에 또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1년 동안 좀 구축을 해서 이 부분들이 이제 주최자들한테 그 향후에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지속적으로 개최가 될 때 좀 이렇게 강점으로 대구의 강점으로 이렇게 내세울 수가 있느냐. 이제 이게 하나의 도전, 굉장히 큰 도전 과제인 것 같고, 뭐 하이브리드에 대한 그런 행사의 장점들은 이제는 뭐 주최자들도 거의 다 이렇게 다 인지를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올해 오늘 저희도 이제 복합지구 사업으로 해가지고 온라인 스튜디오는 지금 테스팅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국제 행사를 하나 저희 뷰로 저기 대회의실을 온라인 스튜디오로 개조를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엑스코가 이제 온라인 시스템을 얼마만큼 인프라를 갖추느냐, 이제 이런 것도 좀 계속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역의 업체들하고 그 ICT하고 PC 업체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여러 협력 사업들을 좀 발굴해내는 이제 이런 부분들, 그게 이제 큰 축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코로나 사태 겪으면서 이제 절실히 좀 느끼는 게 마이스 산업을 육성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적인 거점이라든지 그런 공간적인 거점은 약간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 기업들에 대한 육성 정책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컨설팅부터 해가지고 뭐 교육이라든지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지 창업 보육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그 힘을 이렇게 좀 모을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일단은 올해는 좀 많이 만들고, 그게 나중에 공간적으로 그 마이스 종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곳이 이렇게 생겨난다면 굉장히 좀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크게 봐서 이제 두 가지, 온라인 경쟁력 강화하고 생태계 육성, 이렇게 네. 대구에서는 지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네. 아까 이제 디지털 플랫폼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네네. 대구에서 개최되는 행사들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네, 뭐 이거는 사실은 좀 빠르게 움직인 도시들은 그거를 이미 만든 데도 있다고 알고 있고요. 뭐 서울이라든지 뭐 기타. 그런데 저희는 이제 거기서 거기에 이제 보통 3D 랜딩 페이지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안에 들어가는 뭐 플랫폼을 자체 개발한 것도 있고, 뭐 그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구축을 새로 하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거를 잘 접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해서 하여튼 대구만의 어떤 그런 좀 경쟁력이 있는 거를 좀 만들려고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진훈 팀장님 혹시 네, 향후 그 컨벤션 뷰로의 역할. 예, 저희들 컨벤션 뷰로가 전통적으로 뭐 국내외 회의를 유치하는데 국내 마이스를 유치하는데 집중이 돼 있었는데요. 사실 저희들은 사업 기조를 한 4, 5년 전서부터 유치에만 너무 집중을 하지 말고 개최가 될 때 참가자들의 만족을 높이는 데 집중을 하자라고 사업 기조를 변경을 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또 하나 저희들한테 주어진 과제가 업계를 육성하는 데에도 저희들이 힘을 좀 쓰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결국은 민에서 기댈 수 있는 데는 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나 도 지방정부나 저희 컨벤션 뷰로의 역할에 대해서 목소리가 더욱더 커졌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어차피 저희들이 그 해외 마케팅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관광 3법이 이양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관광진흥기금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올리지 않고 제주도가 다 쓰고 있어요. 근데 맞아요. 이 관광진흥기금이 엄청난 타격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작년에 쓸 수 있는 돈을 최대한 아껴서 다 반납을 하고 올해 예산에 다시 재분배를 했는데, 그런 와중에도 저희들이 사업 변경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 마케팅 예산을 도내 업체에 갈 수 있게, 그래서 좀 뭐 마이스 관련 정책 세미나도 개최를 해서 저희들 지역 업계가 수주를 해서 그나마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들, 그리고 저희들 예산을 바로 돌려서 도내 업체들이 이제 뭐 하이브리드 회의를 수주를 해야 되는데 장비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있는데 장비를 구입할 여력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수주를 또 서울 못하고. 그 업체에다 뺏기게 되고 네네. 이러니까 지역 업체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장비를 도입하는 비용을 지원을 해드리겠다 해서 한 업체당 최대 500만 원씩 저희들이 지급을 해드렸어요. 그 사업은 올해도 저희들이 연장을 해서 계속 이런 장비를 강화할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비나 뭐 인건비, 보험료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업체마다 형평이 있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의지가 있고 투자를 하려는 업체에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도 이런 데에 대해서 조금 귀를 기울이고 있어서 뭐 보도자료도 저희들이 내기도 했는데요.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3대 전략 15개 추진과제에서 예산을 좀 많이 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컨벤션 뷰로도 작년에 바로 사업 방향을 돌려서 지역업체랑 함께 간다, 지역산업을 육성한다, 지역업체가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게 해준다 쪽으로 방향을 돌리니까 그 예산이 그 도 산하의 많은 관광 관련 기구들 예산이 많이 깎였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해외 출장 예산 정도만 차감된 상태로 거의 정상적인 범위의 예산을 받았고 그리고 지역 업체 인력 양성을 하거나 지역 업체를 육성하고 마이스 산업을 함께 이렇게 일으키는 예산은 오히려 신규 사업도 생기고 증액이 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거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윤은주 교수님도 해주셨고 거기에 좀 공감을 해서 저희 제주도 마이스의 브랜드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고 이 브랜딩을 강화하는 기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전에는 실적에 쫓겨서 그치. 고객을 만나러 가느라고 실질적으로 내실을 갖춰야 되는 업무가 최우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급한 일 먼저 하게 되고 중요한 일은 뒤로 밀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중요한 일을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저희들한테 어쩌면 주어졌다. 해서 저희 제주도의 브랜딩은 뭘까? 제주도가 휴양형 마이스 목적지로 이렇게 브랜딩하고 마케팅을 하는데 휴양형 마이스의 목적지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걸까? 단순히 먹고 즐기고 놀 수 있는 데만 휴양일까? 제주도를 오는 이유는 제주도의 환경 때문이 아닐까 해서 친환경 마이스 목적지로서의 브랜드를 조금 올해는 강화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그린 마이스를 단순히 선언적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 방안을 만들어서 친환경 마이스를 하는 고객들한테 좀 더 인센티브를 주어서 고객들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그린 마이스는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친환경에 참여하는 만큼 우리들은 추가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는 전략으로 가서 실천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도 좀 치중을 해서 저희들은 지역산업 육성의 과제와 그리고 마이스 도시 브랜드로서의 구축을 하는 새로운 역할이 주어졌고 여기에 조금 기존에 치중했던 업무에서 약간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남는 인력과 남는 여건을 이쪽에 더 이렇게 힘을 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되게 제주도에 대해서 그동안 사실 깊이 있게 얘기 못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았어 갖고 되게 진짜 제주도가 제가 사실 지난번에 초청해 주셔서 그 빅데이터 포럼 그때 한번 가서 이렇게 봤는데 같이 말씀 나눈 그 이제 패널 분들도 단순 저희 업계 분들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하셨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이제 업계에 대한 지원의 방향성 자체가 좀 바뀌면서 되게 신규 업체를 발굴하시기도 하셨나 봐요. 예, 이번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면서 그 신규 업체에는 지원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저희들끼리만 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서 여러 쪽의 얘기를 들어야 마이스라는 게 사실 그 관광산업도 아니고 PCO들만 이끌고 가는 산업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 도시 자체가 매력적이어야 되고 그 도시 자체가 마이스 참가자들이 편안하게 회의하고 이동하고 쉬고 놀고 먹고 할 수 있는 인프라 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건 저희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 포럼이나 이런 걸 할 때도 도에서 빅데이터를 담당하는 그 팀장님도 부르고 이렇게 해서 그 저희들이 보지 못하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하지만 저희들이 필요한 아이디어를 조금 얻으려고 그렇게 했고요. 저희들이 지원은 일단 마이스 업으로
생계를 이어가시다가 피해를 본 업체들한테 지원이 가야 된다는 기본적인 그 틀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제회의 기획업만 등록하고 국제회의 기획업을 하지 않는 업체들도 제주도에 상당히 많거든요. 그쵸.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네,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처음에 저희들이 지원 정책을 잡았을 때 국제회의 기획업에 등록한 업체들의 한이 이게 저희들이 그리고 국제회의 기획업에 등록한 업체들 리스트를 한번 딱 봤는데 저희들이 모르는 업체들도 막 있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래서 많죠. 기본적으로 국제회의 기획업이나 전시기획 이런 기획업이 등록이 되고 3년 아니면 1년간 실적을 보자. 이런 실적이 있는 분들이 이 실적이 없어짐으로써 피해를 받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려야 되지 실적이 없는 데를 지원해드리는 건 아닌 것 같다. 아무리 저희들이 좀 돈을 뿌리는 사업이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실적을 좀 받고 좀 약간은 엄격하게는 갔습니다. 또 말씀해 주셨던 친환경 이슈도 사실 이제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다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뭐 오늘은 안 계시지만 고향의 이상열 단장님도 막 되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저도 이제 수원 커머센터 이런 데다가 이사장님께 수원에서 행사하는 것 뭐 업체가 그러니까 주최사가 있으면 친환경으로 할 때 뭐 회의실 하나라도 더 공짜로 주던지 그렇게 해서 친환경을 유도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뷰로나 이런 데서 그렇게 이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제도를 그런 형태로 만들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강 단장님 또 세 번째. 예, 예, 저희는 올해를 경기도에 마이스 생태계를 유지하자. 지금까지 힘들었던 사람들 포기하지 않게끔 유지하는 게 가장 목적으로 올해 잡았고요, 목표를. 첫 번째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원금이나 지원 확대가 가장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작년에도 그랬지만 제가 마이스 얼라이언스 분들에게 지원금을 좀 드렸어요. 근데 올해도 이제 상반기에 또 할 겁니다. 좀 대대적으로 할 거고요. 예산을 좀 지금 이제 아마 지원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지원 확대를 좀 이제 검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원래는 전시 쪽이나 이쪽은 조금 안 했어요, 실은. 네, 저희 전시 쪽은. 근데 이제 올해는 국내 전시까지 좀 확대를 해서 국내 전시에 오신 분들하고, 근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회의를 할 때 회의에 PCO 분들을, 국내 PCO 분들을 참가해서, 그러니까 같이 공동으로 협업해서 들어오는 업계는 지원을 좀 더 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 정책은 더 계속 쓸 거고요. 저는 단적으로 그때면 그런 걸 좀 마이스 협회나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국내 그런 어떤 협회나 그런 게 있을 때 PCO 분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일반 학협회 단체가 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자동 본인들이 그쵸, 그쵸. 몇 년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근데 맞아요. PCO 분들, 국내에 있는 PCO 분들을 엮어서 들어오면 지원금을 뭐 1.5배를 준다든지 저희가 뭐 여기 뭐 두 분 다 계시지만 그 최대 지원금을 다 주진 않아요, 솔직히. 거기서 상당 부분을 좀 뭐, 맞죠? 조진호 팀장이요. 맞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근데 거기는 거의 이제 최대로 맞춰서 거의 다 드립니다. PCO는. PCO를 하고 들어오신 분, 특히 PCO 중에 경기도를 끼고 들어오신 분은 특히 근데 경기도 상관없이 다 서울이 됐건 그래서 기왕이면 좀 PCO 분들을 끼고 들어왔으면 한다고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쉽진 않지만 그렇게 우리 지금 뷰로 분들이 자꾸 힘을 내서 말씀을 해주시면 분명 변화가 있을 거다. 왜냐하면 PCO 분들이 끼면은 그분들도 훨씬 더 좋을 거라고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예산의 부족 이런 것 때문에 안 하는데 우리가 주기로 한 지원금은 이건데 그거보다는 1.5배를 더 줄 테니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제 따져보겠죠. 그러면 훨씬 더 그 지적인 성장도 되고 하니까 생각보다 그런 업체가 꽤 있었습니다. 그런 회의가 꽤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전략이 되겠다 싶었고요. 저희가 이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작년에도 마이스터라인에서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 화상회의 시스템을 올해는 좀 구축을 작년에 그 상반기에 조사했을 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코로나가 막 터질 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이분들이 코로나가 금방 끝날 거로 생각을 해서 화상회의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히. 호텔이 됐건 뭐가 됐건. 근데 올해를 얘기를 하니까 작년 말에 얘기하니까 그거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지원금을 좀 하다오라고 해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힘들게,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까지는 간다고 보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번에 또 하나가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저희의 입장은 이게 위기지만 기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까지는 그냥 아까 우리 조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냥 유치만 막 열심히 다녔거든요. 우리 돈 이만큼 있어. 뭐 우리 사장님 저기 뭐 써드릴게 막 이렇게 우리 뭐 이랬는데,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뭘 시작을 했냐면요. 정말 우리가 유치가 될 만한 곳 DB 10,000개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올해부터는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치할 정말 단체, 예, 주최자. 예, 주최자를 할 거, 이카가 됐건 다 국내 걸 다 주셔서 정말로 이제 그 성향 분석까지 해보자. 음, 예, 그래서 일단은 원래는 이제 15,000개였던 거를 올해는 작년에 15,000개를 이제 확보를 했고요. 뭐 글로벌 기업이나 다. 그 중에 5,000개를 줄일 겁니다. 그 고도화 네. 작업이 올해 안에 그 고도화 등급별로 작업을 한다든지. 등급 A, B, C도 하고 뭐 해서 기존에 이게 있어야 될 건데 있긴 있었지만 이걸 정말 선행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던 거를 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좀 작업을 해서 이제 만약에 좀 그거 갖춰지면 그거에 따라 등급별로 우리가 좀 그 선제적으로 좀 작업을 하자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그거와 또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이 마이스하고의 이그 프리 포스터 투어도 굉장히 연결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올해는 산업 관광에 대한 DB 조사를 같이 할 겁니다. 음, 그래서 산업 관광에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또 매칭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 있는지를 좀 조사를 해서 올해 그것도 한 5,000개 이상을 좀 확보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음, 올해는 좀 그런 데에다가 돈을 좀 써서 음, 당연히 뭐 지원도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좀 음, 산업관광팀에서 경기도에서 산업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할 만한 곳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뭐 김포에 음, 뭐 셀트리온이 김포에 있더라고요. 또 저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그런 데를 가서 설득을 이제 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어, 지자체하고 해서 이 음, K 방역이 되고 나면 최근 이제 3, 4년간은 굉장히 우리나라에 대한 그 많을 텐데 그렇게 우리나라 유명한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그 공정을 좀 볼 수 있는 게 가능한지 좀 물어봐서 음, 좀 우리나라 국격을 높이는 그래가지고 좀 그런 거를 좀 찾아서 음, 좀 그렇게 한다면 올해는 좀 그런 쪽에 준비를 많이 한다면 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두서없게 얘기는 했는데요.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마지막에 말씀 주신 산업관광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 지금 뭐 여러 컨설팅 회사들이 내놓는 보고서를 보면 이제 비즈니스 트래블의 회복이 레저보다 훨씬 네, 늦다. 예, 그리고 비즈니스 트래블은 사실 이렇게 화상이나 이런 걸로 또 되는 부분이 또 많이 예. 있다 보니까 네, 예. 훨씬 늦게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지금 말씀 주신 산업관광 같은 것들이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지면 예, 예. 그걸 위해서 움직일 네, 예. 사람들은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네, 되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지금 대구나 제주는 산업관광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대구나 지금 경기도는 워낙에 업체들이 집중되어 있어서 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홍보를 네.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중에도 혹시 서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 네, 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네, 제가 조금 첨언할 게 좀 네,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 경기도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고 굉장히 어, 위기 상황에서 또 그동안에 못했던 이런 뭐 DB 구축이라든지 어, 그 여러 가지 뭐 그린마이스 쪽으로 또 이렇게 집중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저희도 좀그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다른 또 컨벤션 뷰로들의 또 입장에서 사실 국제회의 유치라는 부분은 비록 이렇게 건수가 줄더라도 음, 절대로 이렇게 또 약화시켜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그렇죠. 핵심인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유치하는 시스템 자체도 사실 온라인으로 요즘에 다 비딩을 하는 그런 상황이던데 네, 저희 유치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유치팀 두 개가 두 팀이 있는데 그 각 팀에서 2024년, 26년 이런
그 국제회의, 뭐 해외 참가자가 2,000명 이상이 되는 뭐 대규모지만 그건 또 그때가 돼봐야 되는 거지만 예. 그런 거를 또 여러 도시들하고 경쟁을 해서 뭐 일본 도쿄라든지 뭐 러시아라든지 뭐 호주라든지 이런 데를 경쟁을 해서 이렇게 유치가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또 역량을 어, 그 약화시켜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 부분도 컨벤션 유럽 입장에서 굉장히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좀 변화된 시스템에 또 맞춰서 그 온라인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필요성, 그러니까 굉장히 좀 촬영을 해도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촬영을 하고, 뭐 예를 들어 교수님이 한번 발표를 하더라도 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스크립터도 제대로 된 걸 쓴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이런 맞습니다. 부분들에 굉장히 심화해서 가는 거, 이거는 또 컨벤션 뷰로들의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역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좀 뭐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인데 지금 말씀 주셔서 네. 그 촬영이라든지 그 스튜디오에 뭐 갖춰져 있는 서비스 이런 것도 중요한데 지금 촬영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전에 광고홍보학과 교수님께 이야기를 들었더니 우리나라가 그 촬영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그 우위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촬영 기법을 배우려고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 안 나오는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특별히 무슨 장비를 갖고 있거나 이런 게 아닌데 한국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 그런 경쟁 우위가 상당히 있다. 그래서 해외에서 그걸 배우러 많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요소에다 집어넣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을 같이 묶어서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코로나 시대의 도시 마케팅 방법이라든지 뷰로가 이제 디지털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들을 혹시 한번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그 조진훈 팀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김성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뭐 오프라인으로 비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 스튜디오는 필요합니다. 사실 필요해서 저희들이 그 미팅 테크놀로지 장비를 갖추는데 업체만 지원해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지금 제가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이 회의실을 온라인 미팅이나 그리고 유치 제안을 그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스튜디오식으로 약간 꾸며서 저희들도 전자칠판이나 막 이런 것도 좀 사서 구비를 해놓고 단순히 저희 회의실을 저희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지역 업체들도 필요시에 여기서 회의도 하고 제안서를 발표하면 제안서를 발표하고 그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거고요. 그 온라인으로 박람회 같은 거는 물론 기본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 작년에 이 설명회 자체를 찾아가는 설명회에서 저희들은 수요 발굴을 그동안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 찾아가는 설명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회 내용을 동영상을 하나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내드리고 그 영상을 보시고 이제 이사회나 이런 거는 좀 하시잖아요. 줌으로 하시던 어떻게 하실 때 그 회의를 하시기 전에 이 동영상을 보시고 저희들이 요청하는 설문지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셨을 때 그 학회에 저희들이 광고를 한다던가 그 학회 이사회의 식대를 저희들이 대납을 해드린다거나 이런 부가적인 지원을 통해서 비대면 설명회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조금 그 어려운 측면이긴 하지만 지금도 국제회의나 그 기업회의에 관한 수요를 계속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향은 뭐 전국 컨벤션 뷰로가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이 시기에 굵직굵직한 국제회의 몇 건은 저희들이 계속 팔로우업을 하는 동시에 국내 행사에 일단 조금 집중을 하자. 그래서 국내 회의에 좀 주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기존에는 국내 인센티브 투어, 국내 기업회의에는 지원이 안 나갔었습니다. 근데 올해 그 지원 제도를 전폭적으로 손을 보고 국내 기업회의에도 저희들이 지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제주도가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라고 제주도가 국내까지 당분간만 하세요. 당분간만 진짜. 할게. 그렇게 지금 그 얘기를 조금 들었거든요, 실은.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지금 제주도는 하고 진짜로 있고요. 제주도에서 행사한다고 저희 무역전시학회도 원래 그때 가서 하려고 했더니 네. 참가자들이 확 늘기는 하더라고요. 네. 확실히 제주도의 그러니까요. 효과가 보여요.
네. 이악 물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들이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금 또 하나의 저희들의 챌린지가 얼마나 많은 분들을 오게 하고 얼마나 그 참가자의 만족도를 높이는가의 그 과제가 또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사실 유니크 베뉴랑 마이스 특화 관광 공모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조금 계속 지금 그 저 사업비를 화상 늘리면서 회의하고 계속 있어요, 지금. 가고 있고요. 음. 특히 유니크 베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주력으로 밀고 싶은 게 유니크 베뉴에서 만찬 한 번이라도 행사를 개최한 그런 행사 마이스와 그냥 컨벤션 센터랑 호텔에서 끝낸 마이스의 만족도가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그렇죠. 나는 것 같아요. 그쵸. 사자가 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저희들은 유니크 베뉴를 단순히 선정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니크 베뉴도 유치를 할 수 있게 그리고 유니크 베뉴의 시장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선정한 데에서 이 사업은 더 이상 계속 사업으로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유니크 베뉴를 운영하신 분들은 돈을 버는 영리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이시기 때문에 기존의 업으로만 먹고 사실 수 있는 분들인데 유니크 베뉴는 하나의 일이 더 생기는 거고 인력이 더 생기는 거고 투자가 더 되는 건데 저희들이 단순히 일회성 지원금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유니크 베뉴 선정을 통해서 일단은 유니크 베뉴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인프라, 조명이나 음향, 뭐 하다못해 테이블을 사거나 테이블볼을 사거나 포크 나이프를 사시는 그 경비를 지원해 드렸어요. 그래서 우수 유니크 베뉴는 뭐 1,000만 원 상당 그리고 나머지 유니크 베뉴는 5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드렸고 컨설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유니크 베뉴를 이용하는 마이스 행사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더 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 추가 인센티브를 유인책으로 해서 유니크 베뉴에서 한 번이라도 행사를 해서 계속적인 시장을 창출시켜 드리지 않으면 유니크 베뉴 사업이 계속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더 잘하는데 더 많은 수요가 발생하고 계속 사업으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더 투자하고 더 노력할 수 있게 자꾸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만 해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지원을 통해서 시장 수요가 자연적으로 시장 논리에 의해서 이 산업이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금이 나가야지 그냥 일회성으로 자 상금입니다 드리고 끝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서 지원 제도도 좀 바꾸고 있는 게 아까 강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제주에서 하는 마이스학회 개최 지원금에 제주 지역 PCO를 이용하면 10%의 가산을 더 주는 것도 지금 가고 있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유니크 베뉴를 이용할 때 또 가산이 가고 마이스 특화 관광 저희들이 선정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또 지원이 가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선정한 데 계속적으로 수요가 가고 저희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드리려고 지금 아니 그렇게 그럼 지금 몇 가지 그 아이템을 다 섞으면 지원이 계속 계속 늘어나는 올라가는 겁니다. 아. 거기 플러스 알파로 아까 제가 친환경 마이스도 말씀드린 네네. 것처럼 저희들이 매뉴얼을 좀 만들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저희 고객들이 지킬 수 있는 그 항목을 좀 만들어서 지금 이거는 구상 단계인데 이 항목에서 5개를 이행하시는 행사와 3개를 이행하시는 행사에서 차등으로 좀 인센티브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이 친환경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또 구상 중인데 호텔들과도 협의를 한번 거쳐서 호텔들이 그 마이스 수요에도 투숙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2박 3일 동안은 침구류나 수건을 갈아드리지 않는 운동을 한다던가 주최 측이 동의를 한다면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친환경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호텔이나 지역 업계들도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 지원금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지 단순히 저희들이 예전처럼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냥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지원금을 쓰는 거에서 좀 벗어나자 해서 그런 쪽으로 좀 마케팅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이 시점에 궁금한데 제주도의 지원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아, 저희들 지원 예산은 그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드린 유치, 홍보, 개최 지원 지원금을 따로 받고 있고 이 친환경 마이스를 하는 신규 사업에 더 예산을 받으셨어요? 사업비에 그 인센티브가 나갈 수 있는 항목을 집어넣어서 또 만들고 유니크 베뉴 공모 사업에 공모가 된 다음에 이 행사장을 이용하는 행사 주최 측에 인센티브가 나갈 수 있는 목을 또 하나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쪼개져 넣었기 때문에 이게 녹화가 되는 거라 제가 조금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래서도 어. 한 행사에 지원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구나라고 생각을 안 하시고 이 사업을 위해서 이 돈이 들어가는구나라고 판단을 하셔서 사업비를 따내기도 좀 수월했어요. 아유, 진짜. 아니, 이제 유니크 베뉴는 제가 지난번에 그 카멜리아 힐에서 행사하고, 제가 반드시 내가 가족들 데리고 간다 생각하거든요. 그 유니크 베뉴를 한번 갔다 오면, 그러니까 진짜 유니크 베뉴가 잘 시설이 갖춰져 있고, 볼거리가 있었다. 내가 만족했어요. 근데 사실 뭐 제가 제주도에 안 가본 사람도 아니고, 제주도에 뭐 좋은 호텔도 다 가봤지만, 내가 다시 와야지 생각은 한 적 사실 없어요. 카멜리아 힐은 가서 보고, 내가 가족과 함께 꼭 내가 부모님도 모시고 와야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재방문을 정말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마이스에 잘 녹여 넣느냐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오실 때 연락 주십시오. 네네네, 감사합니다. 저도 갈게요. 총무 팀장님 저도 그만 오십시오. 봐주세요. 강 단장님도 그러면 또 이 도시 마케팅 방법과 예. 디지털 활용에 대해서. 도시 마케팅 해서 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대구도 그렇고 제주도도 이제 광역 그렇죠. 진짜 낮지만 제주도 하면 그냥 제주의 하나의 그 공간으로 제주시 시티 베이스는 아니지만 제주도 하면 제주도라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시티 베이스로 보거든요. 근데 경기도는 시티 베이스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 도시 브랜드를 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도시가 아닌데 무슨 도시 브랜드냐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저희 경기관광공사가 마이스 뷰로가 생길 때부터 고민했던 사항이고 자체 브랜드를 만들 수가 있겠냐 과연 우리 경기도는 저기 공정한 세상 뭐 이런 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슬로건에 가깝고 그러면 우리 관광 쪽에서의 브랜드가 과연 있느냐 막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가지고 지금 제가 고민한 끝에 뭐를 했냐면 이거 혹시 보이시나요? 예, 보입니다. 예, 제가 한번 네. 이번 기회에 뭘 했냐면 우리 경기도의 마이사가 해외 마케팅 상품 개발을 위해서 브랜드 이미지가 변천이 어떻게 됐나를 어저께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됐나 했더니 잠깐만요. 이게 참고로 저는 경기도민입니다. 예. 지금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2011년도 컨벤션 뷰로 광고 시야를 보면 이제 초동 단계다 보니까 해외 광고용 신문 전면 광고에서 그냥 경기도의 그냥 그 형상화된 이미지 유지였거든요. 근데 2012년도에는 아주 좀 파격적으로 좀 격이 다르다 해서 했던 것 같은데 어떤 도시 브랜드가 뭐 브랜드란 것 자체가 말 그대로 타 지역하고의 차별성이 먼저 부각이 돼야 되는데 경기도는 차별성이 없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 그 경기도 도시 브랜드 그 용역 보고서를 봤더니 어떻게 됐냐면 대한민국의 축소판 경기도로 돼 있어요. 다 써먹잖아요. 네. 대구도 아마 비슷한 말 있을걸요? 그렇지 않으시나요? 예, 부산도 제가 언뜻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2014년, 13년도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인 변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크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인원이라고 해서 올인원 경기도에서 그 원을 갖다가 저렇게 만들어서 썼거든요. 슬로건하고 이제 전체 문제를. 지역이 원인 형이니까. 예. 보너스. 그래서 이제 이거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네네. 이거를 계속 쓰다 보니 또 할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고 해서 올해는 그걸 쓰면서 지금 쓰는 게 이러한 그 슬로건과 함께 나온 브랜드 이미지도 같이 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고 쪽은 뭐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관광 상품, 경기도의 관광 상품을 해외에다가 할 때 만드는 건 어떻게 하나 하고 봤더니 이걸 쓰고 있어요. 레츠고 경기도라고 해서 레츠고 시리즈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게 2013년도에 제가 그 해외 총괄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만들었던 거긴 한데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면 이제 점점 발전을 해서 이제 중화권에다가 지금 보면은 레츠고 경기도 해가지고 지금 요 두 번째로 보시면 저 중국어로 뚜오 차이 찡찌 다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채로운 경기도가 또 바꿨어요. 그러니까
진짜 고민하다가 경기도 오면 다 볼 수 있다. 차라리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답이. 어, 저 임진각의 평화부터 저기 수원 삼성까지 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도대체 이거를 한문에 담을 수가 없어서 차라리 다채로운 경기도라는 이미지로 해서 브랜드를 만들어 보자죠. 관광 상품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없어졌나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올해는 그러다 보니 또 고민이 들었던 게 올해는 그러면 마이스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브랜드를 만들어 볼까? 브랜드라는 건 아까대로 가치의 차이이긴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만들어도 브랜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직원들하고 이제 토론을 하다가 차라리 유엔이나 국제국에서 인정하는 경기도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자. 오히려 저는 그래서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 2025년까지 유엔 관련 회의, 국제회의나 국제기구에서 하는 회의를 30건 이상 유치를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송이 되는 거죠? 다른 분들 그렇구나. 같이 듣고 계세요. 네, 네. 예. 아니 제 말씀은 이게 유튜브로 나간다는 얘기죠? 네, 나중에 나가죠. 이거 이게 저희들 내부적으로 나눴던 아, 얘기긴 하지만 네.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전 세계 사람들한테 경기도 좋다 알리는 것보다 유엔이 지정한 회의를 1000명짜리, 1500명짜리를 몇 건 열었다가 이거는 경기도의 도시 브랜드로는 그냥 최고인 것 같아요. 마이스 쪽으로는. 저 개인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하고 이제 경감과하고도 좀 얘기를 해서 차라리 전략을 바꾸자. 네, 도시 브랜드라는 건 우리가 만들기 나름이니까 유엔이 가장 많이 선택한. 찾고 싶은 마이스 목적지 이렇게 바꿔보자라는 거를 마이스 쪽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요. 그냥 먼 미래 비전이기는 합니다만 한번 도전해 볼 가치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직원들도 조금 그 동기부여가 된다고 할까요? 예, 그 합리 문화가 막 생기다 보니까 합리적으로 문화를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해서 저 좀 있으면 보도자료 나가지만 큰 건 아니지만 유엔 산하기구에 그걸 유치했어요. 행사 하나요. 예.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나 다음 주에 보도자료가 나가 큰 행사는 아닌데요. 식약청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하나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략을 좀 그렇게 짜보자. 그래서 네. 올해는 그렇게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전략을 마이스 브랜드 전략을 유엔이 찾고 싶은 경기도 그 목적지라고 지금 말을 만들어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예. 뭐, 새로운 시도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네.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 경기도에 경기도를 다 아우르는 뭔가를 찾는다라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없다는 표현은 그렇고요. 하나로 집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DMZ도 있고 DMZ도 있고 수원화성도 있고 너무나 다양해서 그러니까. 경기도를 하나로 표현하기 힘들어서 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의 그 일반 브랜드도 보면은 그냥 31개 시군을 엮는 브랜드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세계 속의 경기도 보면. 예. 그러니까 그거밖에 표현할 수 없다면 차라리 그냥 다채롭다. 네, 경기도에 오면 다 볼 수 있다고 하자. 그래서 관광 상품 만들고 모든 거 할 때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그 중국어 뚜어차이 경기도라 그러셨나? 네.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세요? 중국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관광 상품을 만들면 관광 상품은 제가 좀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잠깐만 여기 꺼졌구나. 그 상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그 경기도 브랜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만의 여행사하고 만약에 협약을 맺으면 그 협약을 그 친구들이 경기도 상품을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러면 저희 브랜드 또 저희 찜찌 있다고라는 걸 아. 노출시켜주고 제가 광고비 일부를 지원을 해줘요. 네네. 예,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뭐 그걸 가지고 이제 슈퍼스키 상품 이런 걸 만들게 되면 그 자동차나 그 TV 광고도 하고요. 그래서 네네. 계속적으로 경기도가 다채롭다는 거를 브랜드를 자꾸 이제 노출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김성태 국장님. 예. 그 아주 되게 좀 그 경기도
경기도는 역시 이제 좀 관광공사 형태시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저희하고 또 다른 그런 그 참신한 아이디어들도 있고 굉장히 또 크게 움직이시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의 어떤 브랜드를 만들면서 거기하고 관련된 국제 회의들을 크게 여러 건들을 동시에 이렇게 브랜드를 통해서 이렇게 유치를 한다. 이 굉장히 좀 새로운 시도인 것 같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대구는 아까 산업관광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하여튼 저희가 계속 이렇게 좀 그 추진하는 제일 큰 주제는 컨벤션이 일단 그 산업 발전의 촉매제라는 거기에 이제 가치를 굉장히 좀 두고 있고요. 그게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수년간 거의 그 산업이 5+1 산업이라는 게 계속 유지가 그 미래 동력 산업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회의를 그런 분야에 더 유치를 하고 더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고 또 관련된 행사를 더 찾아내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산업 분야별로 컨벤션을 통한 그 도시의 브랜드를 높이고 마케팅을 하는 오히려 그런 좀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거의 지금 모든 국제회의의 한 70에서 80% 정도는 5+1 산업에 좀 맞아요.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행사들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요 최근에 좀 더 추세가 이렇게 트렌드가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유치하는 행사들이 좀 어려워서 그런 것도 유치가 좀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역에서 만들어낸 행사들이 지역 브랜드의 행사들이 가치를 점점 더 발휘하는 지금 그런 시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5+1 산업별로 대구에는 국제회의가 다 있기는 합니다. 그 전시회도 있고요. 근데 거기에 컨벤션 뷰로가 직접 주관을 하는 의료 쪽의 행사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개최 지원금으로만 지원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좀 해외 마케팅이나 물론 이제 이런 것도 다 온라인 시스템하고 다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해외 마케팅이나 이런 거를 좀 더 집중해서 컨벤션 뷰로가 행사를 더 확대하거나 더 홍보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하면 그게 결국은 그 각 산업별로 대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그게 이제 저희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제일 쉽게 예를 좀 들자면 세계 물 포럼을 했는 도시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몇 개 도시가 안 되는데 물 산업에 관련된 분들은 대구라는 도시를 다 알거든요. 그리고 에너지 총회하고 가스 총회를 두 개를 이렇게 유치를 해서 진행을 했는 도시는 우리나라에는 뭐 당연히 대구밖에는 없고 몇몇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유치를 하면 이게 또 도시 브랜드가 더 확산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에너지 쪽에 있는 곳들은 또 대구를 굉장히 산업적인 기반이 있는 곳으로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이쪽 분야에다가 더 좀 집중을 해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계속 잡고 있습니다. 예, 그 대구가 사실 네. 지역의 산업하고 연계한 어떤 행사들을 만들어내고 그게 또 다시 지역 산업 행사를 통해서 지역 산업에 다시 또 선순환되는 이런 가장 좋은 모델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걸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평가를 잘 좋게 받고 계시죠, 진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마이스의 어떤 역할이지 않을까. 우리가 진짜 뭐 몇 건 유치하고 외국인 몇 명 데리고 오는 게 마이스의 어떤 중요한 뭐 역할이다, 우리한테 의미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지역에 뭘 남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지금 항상 제일 고민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구가 항상 되게 좋은 케이스를 많이 보여주고 계셔갖고 저희도 많이 배우고 있고 그래도 혹시 그 디지털 뭐 홍보라든지 네. 이런 쪽으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디지털 홍보 그래서 이제 원래 그 온라인 그 시스템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 안에는 사실은 모든 컨텐츠를 지금까지 만들었던 저희는 그 컨텐츠조차도 약간 좀 5+1 산업하고 산업 속의 컨텐츠가 굉장히 많거든요. 관광의 컨텐츠는 기본적으로 좀 들어가 있지만 그 대구의 산업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컨텐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특별한 저희가 뭐 노하우나 그런
가치를 두고 있다기보다는 이제는 전부 다 VR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올해는 지금까지 만들었던 모든 컨텐츠들을 조금 더 심화를 해서 디지털화하는 거를 온라인 시스템 경쟁력 안에 그런 사업들을 지금 다 넣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받은 해외 기사에 봤더니 멜버른이 이제 호주의 비즈니스 자체에 그 중국 사람들의 이제 참여라든지 방문이라든지 중국과 연계된 비즈니스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버른 CBB가 이제부터는 중국에 대해서 직접 SNS 홍보를 강화한다라는 기사가 이렇게 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기사를 보면서 사실 우리가 지금 다 SNS로 연결된 세상인데 이거를 뭐 한국관광공사의 지사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사실 한국 사람만 TV를 안 보는 게 아니라 외국 사람 더 TV를 안 보겠죠. 신문도 안 볼 테고. 그럼 전부 다 SNS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뭔가 이렇게 거기다가 계속 자료를 올리시거나 그 네트워크를 쌓으시면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을 더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디지털과 관련돼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시도를 한번 해봤는데요. 잠깐만요. 여기 뭔데? 이게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예, 예. 이제 뭐냐면은 경기도에 있는 관광지 16개를 이렇게 좀 재밌게 웹툰을 만든 겁니다, 이게. 중국어로. 예, 중국어로 네. 웹툰을 만들어서 이제 중국 그 본토에다가 이거를 한 달 정도 게재를 했는데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요. 2천만 명이 봤어요, 이거를.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과연 이렇게 볼 건가? 그래가지고 주바오 막 이렇게 우리가 또 이제 그 팬도하고 좀 그 이미지가 친하니까 그 캐릭터를 개발해서 이제 싱도를 해봤는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됐고 그 기존의 웹툰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그쪽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공공기관에서 만든 웹툰은 처음 올려본다. 그 가장 큰 그 사이트에서. 근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같이 좀 올해는 제 2편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SNS라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아까 얘기한 이런 페이스북이나 틱톡이나 이런 것들은 단편적인 것만을 주잖아요. 네네네. 그때그때만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장편적으로 뭔가를 좀 그 파노라마식으로도 좀 준비를 해야겠다. 정말 우리가 콘텐츠를 정말 다양하게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게 됐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래서 올해는 이거는 좀 그래서 이제는 이거는 그 경기도에 아주 유명한 곳들만 이제 했다면 이제 좀 그 유명 좀 아직 안 경기도에 알려진. 알려진 곳들. 네. 그다음에 또 작년에 준비한 게 또 뭐냐면은 대만에다가 뭘 준비했냐면요. 대만 여성들은 한국을 못 들어온 여성들 최근 2, 3년, 2년, 3년 동안에 있었던 여자분들이 사진을 찍은 DB를 올리게 했어요. 페이스북에. 그래서 그거를 한번 그러니까 한 15,000명 정도가 참가를 했고요. 그거를 연결시켜 봤습니다. 이렇게 쭉 한번.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서 찍었던 장소 뭐 음식점 하물며 저기 무슨 뭐 한국에 커피숍 이런 방문했을 걸 때 찍었던 예, 것들을 예, 네. 그거를 한번 해봤더니요 한 600여 개가 나와요. 가지고 그거를 순위별로 따져서 되니까 이걸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상품을 만든다든지 SNS 홍보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돈은 그때 좀 들어갔습니다만 그 랜선 챌린지란 말로 대만의 친구 특히 여자분들을 한 3달 정도 했었는데요. 그 DB가 많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요거를 가지고 제 2차 좀 랜선 챌린지를 올해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분야를 또 넣어서 만든다면 여기 DB가 되겠죠. 그러면 네네네. 그분들이 한국에 많이 올 때 뭐 2022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 FIT를 위해서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니라 여행사들한테 OTA에다 맡기는 게 아니라 여기를 만들면 대박이 된다는 걸 우리 네네네. 역으로 알려주고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쵸. 예, 그런 DVD 작업도 올해 좀 같이 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서 디지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유, 재밌는 사업을 많이 하시네요. 조 팀장님도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들도 SNS 마케팅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건 제주도의 좀 특수한 상황인데요. 제주도는 제주관광공사가 별도로 또 있잖아요. 그쵸, 그쵸. 맞아요. 공사 내에 저희 네, 컨벤션 뷰로가 들어가 있지가 않은 거라. 그래서 네. 이 SNS 컨텐츠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만 더 확장이 되면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아이디어를 좀 인풋을 시켜버리면 공사랑 중복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아. 그래서 맞아요. 저희들이 SNS 채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데 단 저희들 제주도 내에서 관광기구들이 경쟁을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주관광공사의 컨텐츠를 저희 컨벤션 참가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도 관광 쪽을 클릭하면 제주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비즈 제주를 넘어가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이스 참가자들이 어떻게 제주도를 경험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느냐에 조금 집중을 몇 년 전부터 해와서 큰 국내외 행사가 열리는 데는 제주 관광 안내 데스크를 제주 홍보 안내 데스크를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했어요. 거기에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랑 좀 도우미 몇 분을 배치해서 마이스 참가자들이 가다가 오다가 쇼핑은 어디서 해야 될지, 맛집은 어디인지, 내가 한 3시간 시간이 나는데 돌아볼 때는 어디인지 그때그때 응대를 해주고, 제주관광공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그 홍보 데스크에 다 끌고 와서 거기서 직접 보고 홍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협업을 조금 더 강화를 해서 경기관광공사가 가진 그 컨벤션 뷰로가 공사 내에 있는 장점과 컨벤션 뷰로가 독립적으로 있는 별도로. 제주도의 장점을 잘 융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서로의 영역이 침범하지 않는 상황에서 SNS 마케팅도 지금 끌고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빅데이터를 마이스에 특화돼서 좀 구축을 하려고 지금 네. 제주관광공사에서도 빅데이터 사업을 하고 있고 도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들까지 하면 또 중복이 될 수 있어서 세 개 기관이랑 다 회의를 또 한번 거쳤어요. 그래서 저희들의 데이터를 공유를 조금 할 거고 제주관광공사의 데이터도 저희들도 와서 마이스 참가자들이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 또 이 사람들이 일반 관광객들이랑 행동 패턴이나 소비 패턴이 다른지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분석을 할 수 있으면 그런 자료를 뽑아서 저희들만 볼 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랑 이런 시사점들을 저희들 얼라이언스랑 공유를 하고 주기적으로 뭔가 정보를 주면서 말로만 컨벤션 뷰로가 뭐 마이스의 컨트롤 타워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컨트롤 타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저희들 조사를 조금 해보니까 지금 전 세계가 공통적이지만 저희들 고객 100분을 대상으로 했을 때 나온 결과가 마이스 개최지를 선정하는 가장 우선 키워드가 안전으로 싹 바뀌었더라고요. 다 안전이에요. 월등하게 안전이에요. 네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마이스 참가자들한테 손소독제를 다 구입해서 나눠드렸거든요. 이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행사하시는 분이 전화 이렇게 오면 개최 손소독제 주세요.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 그래서 안전 지원을 저희들은 좀 강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이스 참가자들 셔틀버스 제공해서 도민들이랑 접촉 최대한 줄일 거고, 그리고 행사장의 방역도 저희들이 지원이 나갈 겁니다. 네. 그래서 호텔이나 컨벤션 센터가 하는 방역 플러스 회의실 전후에 방역이 갈 수 있게, 그리고 손소독제도 역시 계속 제공을 해서 제주도가 안전하다. 제주도에서 회의를 우리만 안전한 사람들이 가면 제주도에서 행사를 하는 기간 내내 안전하다라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주지 않으면 앞으로 코로나가 뭐 종식이 되던 위드 코로나로 가던 안전하지 않은 마이스 개최지는 선택을 받지 못한다는 책임감 하에 안전 지원을 아예 신규 사업으로 빼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마지막으로 혹시 한국의 마이스 산업의 성장을 위한 제언을 한 분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단장님 먼저 부탁드려볼까요? 예. 저는 주구장창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 네. UI의 1등에 취하지 말고 다시 중앙정부, 지방정부 옛날처럼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고요. 이거를 듣는 모든 분들이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한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가 UI 1등 이후에 뭐 시점은 조금 뭐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 이후로 계속적인 마이스에 관련된 관심은 적어졌고 더더구나 2030년에 50개
전국적으로 DMO를 만들겠다를 발표를 하면과 동시에 그냥 지금의 컨벤션 뷰로나 컨벤션 관련된 거 그냥 원어무대무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기 그전에는 마이스가 뭐 무슨 뭐 굴뚝검사의 최고의 첨단이라고 얘기했지, 이제는 그런 얘기 줄어들면서 1등 이후에 어떤 나르시즘에 빠진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그전의 조직 이상으로 다시 살려야 되고 예산도 너무나 많이 줄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코로나라는 이유로 없앨 수는 있지만 조직을 없애긴 쉽지만 다시 살리긴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빨리 다시 내년부터는 올해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지만 다시 새 판을 짜는 준비를 꼭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거기에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러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김성태 국장님. 그래서 이게 좀 저는 이제 마이스라는 용어도 이제 요번에 이제 특히 코로나 사태 겪으면서 이 마이스라는 용어가 조금 한계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강 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금 컨벤션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중요성이라든지 거기 막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떨어져 있는 약간 침체 뭐 약간이 그런 아니에요. 것들이 약간이. 네네. 예, 약간이 아닙니다. 진짜로. 그래서 약간 좀 대전환이 필요한데 이게 네. 이제 시작하는 거를 이렇게 전 세계에서 좀 검토돼서 활용하고 있는 뭐 비즈니스 이벤트도 좋고 비즈니스 회의도 좋고 뭐 이런 쪽으로 좀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하면서 컨벤션이 관광을 넘어서 관광도 중요하고요. 당연히 중요하고 그 관광을 넘어서 비즈니스와 산업의 촉매제 역할에 또 본연에 더 충실하게 갈 수 있도록 주최자, 참가자 그리고 컨벤션 뷰로 개최 도시들 다 이렇게 인식의 전환 이런 거를 한번 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역 기업들이 지금 사실 너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하여튼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하여튼 중장기적인 매년 열심히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공간적인 거점을 마련해서 대구 테크노파크 산자부의 대구 테크노파크라든지 과기부의 뭐 DIP 같은 거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자기 건물도 다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기능을 다 넣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관광정보센터하고는 좀 다른 차별화된 비즈니스하고 그게 공간적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마이스 종합지원센터 같은 그런 개념을 가능한 몇 개 지역을 필두로 해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조 팀장님. 네, 저는 앞서 말씀해주신 부분이랑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마이스 산업을 관광 산업의 일부로 안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관광 산업의 일부로 보면 그만큼 마이스 산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참가자들한테 집중되고 실적에 매몰될 수밖에 없거든요. 말 그대로 도시 브랜드와 연결한다든가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한다든가 하는 그런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다 차단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 자체에서도 관광산업의 일부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광 예산에서 그 작은 파이를 나눠 먹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마이스 산업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를 조금 하나의 산업으로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컨벤션 마이스 산업 하면 사람들이 다 일반인들은 그냥 컨벤션 센터가 다 하는 건 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정작 그 도시가 선택되고 컨벤션 센터를 이용하는 국제 회의는 그 도시의 매력과 그 도시의 편익을 보고 선택을 하는 경우가 더 크잖아요. 네. 그러면 그 도시를 찾는 마이스 참가자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도시를 이용하는가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가장 감동을 받은 도시 중 하나를 꼽자면 스위스 제네바를 꼽고 싶은데 스위스 제네바에 갔을 때 호텔에 체크인을 하니까 그 호텔에서 카드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 카드를 주면서 뒤에 날짜를 적어줘요. 음. 그러더니 스위스 제네바 대중교통 지도랑 같이 그 카드를 주면서 네가 투숙하는 기간 동안 이 카드를 보여주면 제네바에 있는 대중교통은 무료야 어. 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어. 출장 많이 다니니까 대부분 숙소에서 쉬잖아요. 남는 시간. 네. 공짜면 그 교통 달라지죠. 하고 남는 시간에 그냥 버스 타고 돌아다니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 쇼핑 진짜 안 하는데 물건을 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도시는 너무 편한 거예요. 제가 처음 가봤지만 두려움이 없잖아요. 길 잃어버려도 대중교통 타니까. 하면 되니까. 예, 그런 편의는 왜 우리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가. 이런 정책적 제언을 이런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관광의 시야에서만 보고 마이스의 시야를 좀 크게 보지 못하고 도시 전체의 편익으로 보지 못하고 제안을 해주시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의 편익 부분이 마이스와 마이스의 실적과 성과와 그 산업의 파이를 키우는 데와 연결이 된다는 걸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단장님께서 UIA에 매몰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근데 그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UIA 실적 때문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마이스 산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건 맞아요. 저는 맞는 얘기라고 봐요. 근데 더 이상 매몰될 수 없으면 저희들이 이제 실적 지표를 낼 수 있는 다른 지표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지표를 만들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뭘로 하지 이렇게 봤더니 배드수로 실적을 내버려요. 마이스 참가자의 배드수. 근데 우리나라는 배드수가 안 되잖아요. 하다못해 라스베가스 그 컨벤션 아우토리티도 매년 그 자기네들의 객실 배드수랑 그 배드수를 실적으로 호텔한테 기부금을 받거든요. 맞아요. 마이스 때문에 니들 배드수가 이렇게 늘었잖아. 니들 돈 내. 해서 그러니까 컨벤션 뷰로가 힘이 더 생기고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데 저희들은 이제 지방 정부에 계속 예산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들 운신의 폭도 좁아들 수밖에 없고 유치 실적에 매몰될 수밖에 없고 UIA 성적표만 바라보는 그런 촌극이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뭔가 그 배드수 같은 간단하지만 강력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이런 지표를 하나 잡아야 된다. 근데 그 지표는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객실세밖에 없어요. 근데 객실세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아마 호텔 업계에 도를 맞겠죠. 그래서 그쵸. 저는 이 객실세로 세수를 늘리려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저희들 지표를 잡고 통계를 잡을 수 있는 상징적 객실세를 부과를 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1박을 투숙하는데 객실세 50원, 10원, 100원 이렇게 작은 액수만 부과를 하는 거죠. 통계만 잡기 위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그 배드수라는 통계 지표를 잡을 수 있잖아요. 마이스 참가자의 배드수, 이 배드수를 통한 실적과 그런 경제적 파급력이 저희들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객실세도 그냥 세수를 우리가 높이기 위한 게 아니라 더 큰 산업 파이를 키우기 위한 방안이다 해서 이런 상징적 객실세, 소액의 진짜 100원, 뭐 10원 이런 상징적 객실세를 도입을 해서 마이스 산업에 좀 힘을 가질 수 있는 컨벤션 뷰로가 다른 좀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고 지역 업계가 다 같이 공감하면서 그래 컨벤션 뷰로가 좋은 역할을 해주니 너희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표를 보니까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벌었구나. 그래 컨벤션 뷰로를 위해 우리가 이렇게 회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비율은 줄 수 있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마이스 산업이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조 팀장님 말씀에 제가 그 생각이 나서 옛날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 제 소리가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예. 그 다른 게 아니라 그 지금 우리가 출국세만 지금 이제 출국세를 통해서 지금 관광진흥개발 기금이 모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몇몇 나라들은 지금 입국세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일본도 그렇고 일본이 입국세를 그때 할 때만 해도 조세 저항이 심해서 안 들어올 거다 그랬는데 이미 3천만 명이 넘었을 걸 예측까지 했다가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졌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 정도 우리 3만 달러 시대고 그분들이 와서 우리 국가의 국민들이 낸 세금을 통해서 그분들이 와서 관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혜택을 본다면 입국세 도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한 상당 부분을 우리 마이스 쪽에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 저는 그걸 옛날부터 자꾸 얘기를 했는데요.
언제 한번 칼럼을 쓰려고 합니다. 이거 써서 좀 이렇게 좀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분들한테 좀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몇 가지 카테고리를 정해서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논의할 때가 됐다. 그런 네. 생각이 들고 누가 화제를 꺼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게 연구기관에서 먼저 그거에 대한 타당성 확보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연구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역할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연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 짧은 소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세 분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아, 오늘 제가 얘기 들으면서 저도 많이 배웠고, 우리 뷰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한민국 마이스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진짜 약간 감동까지 될 정도로 예,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올해 조금 어렵 올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또 지켜주고 계시니까 마이스 산업이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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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뵙고 싶어요. 네, 나중에 봬요. 예, 예. 네. 오시죠. 네. 너무 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